그래서 중도금 못 냈고요. 다 연체시켰습니다. 월급은 이자 내고 생활비 하면요. 사실 거의 지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10년 뒤에 가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비로소 재테크에 눈을 떴다는 셀러리맨을 모셨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밥벌이 20년 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난해 강남 아파트에 입주하셨다고요? 네, 입주한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예. 40대 강남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니 뭐 전문직이냐 아니면 고액 연봉자냐며 뭐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극히 평범한 월급쟁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월급쟁이가 강남 아파트에 입성하려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플랜을 세웠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 뭐 시간 지체할 거 없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강남 아파트의 현금이 뭐 최소 5억? 뭐 갖고도 안 되죠. 그죠?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중에 돈은 약 3억 정도 딱 있었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적은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분양밖에 없습니다. 우선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딱 그 정도로 딱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만 좀 공략을 했습니다. 이 청약가점이 높은 편이 절대로 아니었고요. 일단 받아보자 해서 이후에 탈탈 털어 계약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20년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적금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들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현금으로 딱 3억 정도 딱 모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니까 분양가는 9억을 넘었을 테고 중도금 대출도 안 됐을 텐데요. 네, 중도금 대출이 제가 분양받은 현장부터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상 다 연체시키면서 나중에 잔금 처리할 때 다 한꺼번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매매로 집을 살 때도 잔금 못 냈다고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그때 모집 공고에 나왔던 게 3회 이상 중도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꿔서 다시 말을 하자면 3회 이상 연체를 안 하면 해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1회, 2회차 중도금을 연체하고 3회차는 납부하고 또 4회, 5회차는 연체하고 6회차는 납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중도금 총 6회차 중에 2회차만 냈고요. 나머지는 잔금 받을 때 잔금 대출 활용해서 전부 다 나머지를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마련도 사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이 퇴직금도 중간에 정산을 받았고 이 신용대출까지 이 카카오 신용대출 받았고요. 카카오 신용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이 중도금을 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끌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연끌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뭐 입주할 생각이 아니셨다고요? 예, 어차피 이걸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중도금까지 연체하는 마당에 무슨 입주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할 때는 어차피 내가 이거 감당 안 되면 전세 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 계획까지 잡고 실제로 끌어왔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에는 입주 못할 거라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잔금 대출이 나올지 안 될지 그리고 현재 15억이라는 그 시세에서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연체시킨 중도금하고 잔금의 금액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전세를 돌려서 한 4년 정도 전세를 한 다음에 입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입주 시점이 되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대출은 시세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잔금에다가 제가 연체시킨 중도금 금액까지 대출이 나와서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의 50%만 잡아도 뭐 대출만 그러면 7억에서 8억 원 정도인데 야, 이것도 좀 대출이 만만치가 않은데 뭐 쫄리진 않으셨어요? 네? 사실 생전 대출 이렇게 많아 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 뭐 살인적인 이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부모님 세대도 저는 직접적으로 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빚낼 때 사실 겁이 좀 났었습니다. 대출을 풀로 받으면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집을 무조건 현금 들고 사야 한다 이렇게 사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모님 세대는 고금리 시대에 살았던 세대고 우리 세대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니까 과거에 했던 말들이 지금도 정답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틀린 명제가 됐던 거고, 오히려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는 이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2.5% 이상은 절대로 못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할 때 2.5%가 어떻게 고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럼 대출을 받아놓고 내가 감당할 수준까지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는 더 맞지 않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도 이자 부담이 사실 만만치 않으실 텐데 뭐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으세요? 이자 사실 부담되죠. 근데 마음을 완전히 좀 바꿔 먹었습니다. 월급은 이자 내고 생활비 하면요, 사실 거의 지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자본을 통한 증식을 통해서 대출금을 좀 차차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 필요한 금액만 딱 받지는 않았고요. 좀 더 넉넉히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통해서 지금 주식이든 이런 자산 증식에 좀 할 수 있는 다른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좀 앞으로 대출금을 좀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목표로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한다고 하면 10년 뒤에 지금 가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뭐 어차피 살 집이니까 집값이 오르건 하락하건 사실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너무나 만족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이미 많이 올라서 하락한다고 해도 뭐 50% 이상 뭐 하락할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상금액보다는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20년, 30년, 40년 뭐 이런 긴 프레임으로 봤을 때 뭐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요지에 있는 강남이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져 봐야 20%, 그리고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로또 단지는 사실 남들이 보기에도 다 좋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나한테까지는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기다리면 이 기회비용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양받은 지도 지금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미계약분까지도 꽤 많이 나온 곳이었습니다. 이 분양가가 높고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안 좋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정부 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많이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분양가는 더 이상 강남에서 볼 수 없는 이 추억의 가격이 됐고, 주변에 재건축도 계속 되고 있어서 주변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상급지로 점프한다는 계획으로 좀 시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뭐 IMF나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라 주변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고, 저 자신도 월급이 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워 도전하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노동자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알다시피 나이 들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 몸이 아파도 자본이 알아서 증식하는 자본소득, 즉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젊었을 때 구축해 놓으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내 집 마련을 발판 삼아서 계속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리케TV에서는 아주 비범한 셀러리맨의 강남 입성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